동물은 미생물학적 상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균 동물, 노토바이오트 동물, SPF 동물, 재래식 동물이 있습니다. 무균 동물은 동물 생산 시 청정화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생산된 동물은 아이솔레이터 내에서 사육되기 때문에 외부의 미생물과 완전히 격리됩니다. 노토바이오트 동물은 무균 동물에 명확히 동정된 미생물을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생산합니다. 무균 동물과 마찬가지로 아이솔레이터에서 시설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보유한 미생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의 실제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SPF 동물은 미생물 격리시설 내에서 동물을 유지합니다. 미생물 격리시설이란 시설 내로의 미생물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건축된 시설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입실 전에 전용 복장으로 갈아입고 장갑,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품 역시 시설 내로 반입하기 전에 멸균을 실시해야 하고 공기도 헤파 필터를 걸쳐 정화됩니다. 이에 더해 주기적으로 동물이 특정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미생물 격리시설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은 어떤 병원체를 보유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동물을 SPF 동물이라고 합니다. 재래식 동물의 경우 미생물 격리시설에서 사육되지는 않지만 동물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동물을 사육합니다. 하지만 미생물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시행하지 않기에 동물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동선의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69동 4층 설치류 시험구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물품 반입 동선입니다. 사람 동선입니다. 물품 반출 동선입니다. 동물 동선입니다. 이처럼 종류별로 색을 달리하여 동선을 작성합니다. 동선 계획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선을 계획할 때에는 연구자와 사육자의 작업 효율성, 동물, 사람의 미생물 오염 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선을 계획하기에 앞서 시설의 구역을 전 관리, 실제 관리, 후 관리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 관리 구역은 사육과 실험을 위한 준비 구역으로 탈의실, 멸균 준비실, 패스룸, 검역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69동 4층을 예로 들면 다음의 구역이 전 관리 구역에 해당합니다. 실제 관리 구역은 사육과 실험이 행해지는 곳이므로 가장 높은 청정도가 요구됩니다. 사육실, 실험실, 청정창고, 청정복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후 관리구역은 사육 또는 실험이 종료된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과 동물 사체가 반출, 보관 또는 세척되는 동선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구역입니다. 69동의 경우 1층에 세척시, 폐갈집 처리실, 폐기물 창고가 있는데 이처럼 폐기물 처리 및 세척을 위한 구역이 후 관리구역에 해당합니다. 동선은 A, B, C의 방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기준치는 실험동물 사육 및 사육관리규정이라는 식약처 예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가 기준이며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성주기가 늦어지고 사료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성주기가 늦어지고 산자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습도는 상대 습도 기준으로 40에서 60%가 기준이며 습도가 낮은 경우 설치류는 링테리라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에 습도 유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링테일이란 낮은 습도로 인하여 설치류의 꼬리에 반지 모양의 부종 및
건조성 궤저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기는 1시간에 14회에서 18회가 기준이며 배기 횟수가 이보다 적을 경우 먼지, 총 부유세균 등 오염물질이 동물실 내에 축적되고 취기가 높아집니다. 미생물 격리시설에서는 실 내부를 양압으로 설정함으로써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가 흐르도록 하여 실 내부의 오염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양압 설정 및 급 배기를 위해 일반 건물과는 다른 공조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픈리드 케이지는 구멍이 뚫린 철망을 뚜껑으로 쓰기 때문에 내 외부 간 공기 흐름이 자유로워 오염에 취약합니다. 보통 재래식 시설에서 이러한 케이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탑 필터 케이지는 상단에 필터가 부착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기 흐름이 이 필터를 거치면서 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IVC 케이지는 동력을 사용하여 각각의 케이지를 강제 환기하는 것이 특징인데 케이지가 밀폐되어 있는 대신 필터가 장착된 급기구와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렉은 케이지를 올려놓는 선반으로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반면 클린 렉은 외부 공기를 필터를 통해 정화한 후 급기할 수 있기에 미생물 오염 방지에 있어 유리합니다. IVC 시스템에서는 케이지가 개별적으로 환기되기 때문에 한 케이지 내의 동물이 미생물에 오염되더라도 다른 케이지로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 미생물 오염 방지에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미생물 격리시설에서는 주 1회 이상 케이지 및 사육 기자재를 교환하는 등 위생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케이지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지를 렉에서 탈거한 후 체인징 스테이션으로 이동하여 이 장비 내부에서 케이지 교환을 진행합니다. 이 장비는 층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육자를 병원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케이지에서 새로운 케이지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입니다. 맨손이 아니라 핀셋으로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사료, 급이기구, 음수 모두 새 것으로 교환하여 줍니다. 사용을 마친 후 장비 표면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사용한 핀셋 역시 알코올에 담가 소독합니다. 케이지 교환이 끝난 후 배출된 케이지, 뚜껑, 물병, 급이기구 등 사육기자재는 세척실로 반출하여 세척을 실시합니다. 69동이 보유하고 있는 로봇 세척기입니다. 케이지를 뒤집어 깔짚을 비우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차례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후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면서 케이지 세척을 실시합니다. 세척이 끝난 후에는 깨끗한 케이지에 깔짚을 담습니다. 렉 세척기입니다. 케이지뿐만 아니라 케이지 뚜껑, 급이기구 등 범용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물병 세척기입니다. 물병 안에 있는 물을 버리고 물병을 세척하고 다시 물을 채웁니다. 세척이 끝났다고 해서 미생물 격리시설 내로 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균을 통해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켜야 합니다. 이 장비는 고압증기 멸균기입니다. 121도 이상의 고온에서 15psi 이상의 가압증기로 15분 이상 처리함으로써 바이러스, 박테리아, 내생포자 등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한편 실험 장비 중 고온, 고압을 견딜 수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냉온 멸균을 실시합니다. 광범위한 살균력을 지닌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멸균이 대표적입니다. 미생물 오염의 위험 인자에는 첫째, 반입된 실험동물, 둘째, 출입자, 셋째, 벡터, 넷째, 생물제제, 다섯째, 감염 매개물이 있습니다. 반입된 실험동물은 미생물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미생물이 동물 체내에서 증식, 발육할 수 있고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생물 모니터링 성적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청정한 동물만이 시설 내로 반입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생물 모니터링은 표본 검사로서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시설 관리자는 별도의 검역 과정을 통해 오염 동물을 다시 걸러내야 합니다. 동물시 출입자가 장갑, 마스크, 방역복 등 개인 보호구를 규정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동물실 간 교차 출입을 하거나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 동물실에 미생물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 내부로 해충, 야생쥐 등 미생물 오염의 벡터가 침입한 경우 미생물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 연구자가 동물에 투여하는 세포주, 백신, 병원체 등 생물제제로 인해 미생물 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시설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는 동물의 생물제제를 투여하기 전에 안전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생물안전위원회와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 매개물이란 감염원을 전달할 수 있는 무생물 물체를 뜻합니다. 동물실에서는 사육용품, 공기, 물, 실험기기 등이 주요한 감염 매개물입니다. 따라서 동물실 내부로 실험기기를 반입할 때 규정에 따라 멸균하지 않은 경우 동물실 전체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연구자분들은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이란 신규 반입 동물을 일정 기간 별도의 검역실에 계류하면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이상이 없는 동물에 한해 사육실로 반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69동 4층 설치류 사육구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육실과 검역실은 이처럼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신규로 반입되는 동물은 사육실에 바로 입실할 수 없고 검역실에 먼저 입실하여 이곳에서 일정 기간 계류합니다. 수의사 또는 시설관리자는 동물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동물의 행동, 피모, 눈, 코, 입, 배설물 등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아울러 동물의 복부, 항문의 테이프 검사를 실시하거나 혈액 등 검체를 채취하는 등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 모니터링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에 한해 사육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역을 통해 오염동물의 반입을 미리 차단할 수 있기에 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병원체의 중요도에 따라 카테고리 A에서 E로 분류합니다. 카테고리 A는 인수 공통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카테고리 B는 실험동물의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입니다. 카테고리 C는 실험동물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질병을 일으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병원체입니다. 카테고리 D는 실험동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기회 감염되는 병원체입니다. 카테고리 E는 실험동물의 건강관리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지자 역할을 하는 병원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염 사고가 발생한다면 동물 실험 시설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미생물의 카테고리에 따라 조치 방법은 달라집니다. 카테고리 A, B의 경우 진행되고 있는 실험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카테고리 A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연구자와 사육자를 질병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C, D, E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에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여
진행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 실험이 중단되고 사람, 동물, 기자재의 이동 역시 제한되기 때문에 실험 진행에 있어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학내에서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실험동물 자원 관리원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동물 실험 시설의 특징과 사용 물품 및 실험 동물의 품질 관리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감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 실험 시설 이용자는 미생물 오염의 위험성을 숙지하시고 각 시설의 규정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동물 실험을 응원합니다.